승무패 61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빌라 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경기를 치렀는데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영보이스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모든 대회 3연승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반면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과의 리그컵 원정 경기에서도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굉장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1무 3패로 부진한 울버햄튼이고 특히나 리그 4경기에서 11실점을 당하면서 최다 실점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공권이 뛰어났었던 수비수 막스 킬먼 선수가 웨스트햄으로 이적이 되면서 이 킬먼 선수의 공백이 수비 쪽에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있는 울버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황희찬 선수 역시 올 시즌 모든 대회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울버햄튼이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영입생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가 올 시즌 모든 대회 3골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시즌 초반에 부진했었던 에이스 공격수 와킨스 선수가 최근에 살아나면서 이 모든 대회 3경기 2골 2도움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킨스와 듀란 두 공격수의 컨디션이 좋은 이 아스톤빌라가 이 공격적인 면에서도 울버햄튼보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울버햄튼이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고 특히나 세트피스 기대 득점값이 1.94골로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아스톤빌라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세트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아스톤빌라가 좀 더 유리한 면이 있다면 이 경기는 빌라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아스톤빌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 대 뉴캐슬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분위기는 뉴캐슬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3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전 울버햄튼 원정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둔 뉴캐슬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이번 경기 주포 공격수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눈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4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줬었던 뉴캐슬의 핵심 공격수이기 때문에 이삭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뉴캐슬이 최전방 공격 마무리가 되지 않는 약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하비 반스 선수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골, 또 다른 측면 자원인 앤서니 고든 같은 선수들이 있지만 최전방에서 이삭 선수나 혹은 칼럼 윌슨 같이 묵직하게 버텨줄 수 있는 공격수가 없다면 뉴캐슬도 골 결정력 난조를 겪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풀럼보다 체력 우위가 있고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프레스턴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에서도 뉴캐슬보다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엇보다 최근에 뉴캐슬 상대로 풀럼이 상당히 약했는데 이 뉴캐슬전 6연패 포함해서 9경기 2무 7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뉴캐슬이 풀럼의 천정 면모까지 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쉽게 패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뉴캐슬 사이드 경기라고 보여지는데 양팀 모두 최전방 공격 쪽에서 마무리가 아쉬운 점이 공통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삭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골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풀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로드리고 무니즈 선수가 올 시즌 모든 대회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 데다가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무니즈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풀럼 역시 아다마 트라오레 같이 측면 쪽 공격은
괜찮지만 최전방에서의 마무리가 조금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아스날 출신의 영입 공격수 리스 넬슨 선수가 리그컵에서 득점포를 가동한 풀럼이기 때문에 이 넬슨 선수가 무니즈 선수의 공백을 얼마만큼 메워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캐슬이 최근에 풀럼 상대로 6연승 압도적인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천적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5.55골 대비 6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이삭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뉴캐슬도 골 결정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6.29골인데 실제 득점은 4골에 그치고 있어서 5번째로 떨어지는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에 떨어지는 골 결정력까지 고려한다면 이 뉴캐슬의 천적 면모를 고려했을 때 이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레스터 대 에버튼의 경기인데 홈팀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무,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지만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크리스탈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의 승점을 무승부로 따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 역시 5경기 기준 1승 3무 1패 팽팽했기 때문에 양팀 팀이 팽팽한 경기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기는 양팀의 부상 자원을 고려했을 때 레스터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딱히 주전급 자원의 부상이 없는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타코우스키와 마이클 킨 그리고 이 미콜렌코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 게예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수비 쪽 공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에버튼이 수비 쪽 공백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의 득점력은 상당히 떨어지지만 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은 여전히 강력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이번 시즌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버튼은 제공권 측면에서도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에버튼이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이 세트피스 한 방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이 수비 자원들의 결장은 수비뿐만 아니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공격력 약화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만약에 핵심 수비 자원들이 결장이 된다면 이 레스터 원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에버튼보다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에버튼은 사우스햄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면에서도 에버튼이 좀 더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 공격수 제이미 바디 선수가 올 시즌 4경기 2골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미드필더 은디디 선수 역시 리그 2경기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능력은 이 레스터가 좀 더 좋은 모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수비 자원들의 발이 느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가장 많은데, 이 제이미 바디라는 레스터시티의 공격수가 나이는 많지만 여전히 빠른 뒷공간 침투로 득점을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최근에 컨디션이 좋은 은디디 선수가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이 제이미 바디 선수가 발이 느린 에버튼 수비진의 뒷공간을 침투를 하면서 이러한 득점 장면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에버튼의 수비 공백 우려와 최근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와 은디디 선수의 좋은 컨디션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레스터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레스터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사우스햄튼 대 입스위치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냥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이번 시즌에 1부 리그로 승격을 한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2부 리그 시절에 맞대결을 펼쳤었고 그 두 번의 맞대결 모두 입스위치가 승리를 거뒀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상성적으로 봤을 때 사우스햄튼의 상성보다는 입스위치의 상성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2부 리그 시절부터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면이 있었는데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 한 방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1부 리그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에도 입스위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득점이 2골로 가장 많은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를 하겠지만 입스위치가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퀄리티 있는 역습을 보여준다면 전술 상성적으로 입스위치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가 있고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과의 리그컵 경기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체력적인 누수가 있는 데다가 핵심 중앙 수비수인 잭 스티븐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수비 공백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사우스햄튼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승무패가 모두 보인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리그 승격 이후에 세트피스 득점이 0골 그리고 세트피스에 의한 기대 득점이 0.6골로 가장 낮은 팀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햄튼 역시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실점 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면 사우스햄튼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입스위치가 역습의 강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우스햄튼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카운터 어택, 순수 역습에 의한 실점은 아직까지 0골로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어느 정도 잘 커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승무패로 지을 것을 권장드리고 저처럼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이 사우스햄튼의 단통 패배로 가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토트넘 대 브랜트포드의 경기인데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 픽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주중에 리그컵을 치렀고 모두 승리를 거뒀는데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2부 리그 코벤트리와의 경기에서 조금은 힘겹게 2대1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 막판에 2골을 넣으면서 역전승을 거뒀기 때문에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지 못했던 연패 흐름을 끊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4경기에서 2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토트넘은 손흥민 선수가 해줘야지 공격이 풀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토트넘 원정을 앞두고 상당히 악재가 있습니다. 핵심 공격수 요한의 위사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이 됐는데 이 요한의 위사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로 상당히 골 감각이 좋았고 특히나 이 위사 선수가 최전방에서 이 브랜트포드의 역습, 선봉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브랜트포드가 자랑하는 롱패스 역습 한 방의 위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은베우모 선수 그리고 영입생 측면 공격수 파비우 까르발류 선수가 리그컵에서 1골 2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브랜트포드 특유의 롱볼 역습이 강력하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나 수비 뒷공간이 많이 벌어지는 토트넘 입장으로서는 이 브랜트포드의 역습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경기이지만 어쨌든 브랜트포드의 핵심 역습 공격 자원인 요한의 위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브랜트포드가 에버튼 다음으로 롱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이 토트넘의 광활한 수비 뒷공간을 노리기에는 브랜트포드의 롱패스 한 방이 상당히 위력적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무게 중심이 상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시티 그리고 입스위치 다음으로 자신들의 진영에서 플레이하는 빈도가 높은 브랜트포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방 압박 라인 자체는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압박을 걸어올 때 고전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브랜트포드나 다른 팀들처럼 경기 내내 조금은 내려앉는 빈도가 높은 팀들을 상대로는 이 토트넘이 가둬놓고 패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오히려 브랜트포드의 무게중심이 올 시즌 상당히 낮다는 것은 이 토트넘이 상대를 가둬놓고 공격적으로 가둬놓고 패는 가두리 양식의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토트넘에게는 브랜트포드의 상성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토트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브랜트포드 특유의 세트피스 한 방과 역습 한 방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고려했을 때 독식픽으로는 승패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오사수나 대 라스팔마스의 경기인데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라이오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했지만 올 시즌 라리가 홈 경기에서는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5경기에서 10실점을 당하면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올 시즌 상당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주전 오른쪽 측면 수비수인 수아레즈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라스팔마스의 불안한 수비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나마 측면 공격수 산드로 라미레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5경기 3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스팔마스는 라미레즈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사수나의 홈발과 오사수나 특유의 제공권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이 세트피스 득점이 2골로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 라스팔마스 입장으로서는 만약에 오사수나의 제공권에 가로막혀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했다가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오사수나의 홈발을 고려해서 라스팔마스의 수비 불안감까지 나와준다면 그래도 오사수나가 신승을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오사수나의 간판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5경기 무득점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라스팔마스는 그래도 산드로 라미레즈 선수가 골 감각이 괜찮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6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유의 경기입니다. 승패로 가르면서 크리스탈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승리 쪽의 투표율이 15%밖에 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이변의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최근 맨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더라도 이 크리스탈이 맨유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는 데다가 지난 시즌 5월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글라스너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5월에 홈 경기를 맨유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글라스너 감독이 이미 맨유의 테나흐 감독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감독과의 상성 면에서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리그컵 포함해서는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어쨌든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는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이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수 올리세 선수가 이적이 되면서 전력 누수가 심했지만 아스날에서 공격수 은케티아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은케티아 선수가 서서히 팀에 녹아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케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 유연성을 더해주고 있는데, 이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것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쪽 사이드 윙백까지 공격에 깊숙이 가담을 하면서
이 직전 레스터 시티전에서 이렇게 4백을 쓰는 레스터의 4명의 수비진보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5명의 공격수를 박스 안으로 가담을 시키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굉장히 측면 공격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맨유도 이러한 윙백을 활용한 크리스탈 팰리스의 공격에 상당히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맨유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 의한 실점이 2골로 올 시즌 가장 많은 역습 실점을 당하고 있는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쪽 윙백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다 보니까 이 공격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공격에 가담한 윙백 뒷공간이 굉장히 넓게 벌어지고, 그렇게 된다면 맨유의 퀄리티 있는 측면 공격 자원들이 역습을 가져가면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맨유의 측면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이 가르나초 선수의 골 감각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수비 뒷공간으로 킬러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미드필더 브루노 페르난데스 역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맨유가 작정하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양쪽 윙백 뒷공간을 노리는 역습을 감행한다면 이 경기는 맨유가 오히려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61회차에 들어온 1번부터 7번 경기를 현미경 분석 1부에서 다뤄드렸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